자, 이제 부등식을 할 겁니다. 부등식은 사실상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 세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있죠? 그걸 가지고 2차 방정식도 다르고 2차 부등식도 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자유자유로 그릴 수 없다면 2차 방정식 문제도 잘 풀 수 없고 2차 부등식 문제도 잘 풀 수 없는 그런 개념인 거죠. 아시겠죠? 일단은 부등식을 이제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살펴볼 거니까 일반적인 부등식의 개념을 좀 보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첫 번째 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연립 1차 부등식도 얘기할 거고 여기까지는 중학교 2학년 내용에 고1 조금 더해진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연립 2차 부등식 얘기할 거거든요. 두 번째 장이 좀 어렵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두 종류로 구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등식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죠. 그지 않냐? 등식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죠. 뭐하고 뭘로? 뭐 있을게요? 등식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맞아요?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죠. 그 다음에 방정식은 뭐예요? 변수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맞습니까? 이런 것처럼 부등식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등식에서 항등식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고 부등식에서 방정식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각각 뭐냐면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입니다. 자, 써볼게요. 이 부등식을 두 개로 구분하면 크게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 아이고 이렇게 안 이뻐? 하고 조건 부등식이 있어요. 사실상 절대부등식은 고1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요. 중등까지의 과정에서는 절대부등식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등식은 지금까지 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 조건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냥 조건 부등식은 조건을 생각해서 부등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알겠죠? 근데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절대부등식 먼저 살펴보면 항등식하고 유사한 개념이니까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해를 구하시오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맞아요? 아니, 모든 수가 해인데 무슨 해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좀 다른데 뭘 물어보냐면 얘가 왜 절대부등식이냐 이걸 증명하시오 이렇게 묻는다던가 아니면 얘가 절대부등식인데 미정계수를 주는 거죠. 정해지지 않은 계수 미정계수를 결정하시오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항등식에서도 미정계수의 결정을 했었죠. 맞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미정계수의 결정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방식을 보고 아 이게 절대부등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조건부등식은 방정식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 변수하고 똑같은 말인데 방정식이나 조건부등식에서는 특히나 미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등식이 참이 될 때 관심이 있겠어요? 거짓이 될 때 관심이 있겠어요? 미친놈아. 참이 될 때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말로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표현하죠.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네,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의 반대말이 결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해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절대부등식은 뭐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항등식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얘는 부등식이 얘는 등식이니까 이렇게 비슷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알겠죠? 마찬가지 이 조건부등식은 뭐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하면 방정식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맞죠? 이해되시겠죠? 되니?
여비 재여비 되니? 아니요. 아직이니? 잠시만요. 뭐야? 뒤지고 싶어? 수련회 때 체육이 생겼어. 응? 수련회 때 재여비 뭐라고? 그건 체육 좀 잊어줘라. 왜 누가 재여비 놀렸어? 수련회 때? 까봐 빨리 까봐. 빨리 까봐. 재여비 누가 그랬어? 죽여올라니까. 민성이 그랬어? 아니 뭐? 얘네들이 그러니까 막 반에 조가 2개씩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얘네 반 조 중에서 정확히 이름이 어떤 그러니까 전교생 다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조 이름은 어제 엽기 떡볶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협이 줘였는데 이게 나가서 발표했는데 제협이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 재여봐 너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한 거지 개새끼들이. 제가 시타보도 했는데 신준이 형이. 걔네들이 신준이 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딴 데 가서 그러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부등식을 풀 때 사용하는 부등식의 성질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등식은 뭐만 풀 수 있냐면 1차 부등식만 풀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1차 방정식밖에 없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2차 부등식 어떻게 합니까? 1차 부등식의 풀이를 좀 이용해서 하거나 혹은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풀이의 기본은 1차 부등식, 마찬가지로 방정식의 풀이의 기본은 1차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등식의 성질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죠. 등식의 성질은 뭔지 기억납니까? 현수 얘기해봐. 안 나는군요? 날걸요? 야, 등식의 성질은 그냥 이름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얘기해볼까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양의 한 수로 나눠도 등식을 성립한다. 맞아요. 누구나 아는 거죠? 그걸 모르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죠? 방정식 풀이의 기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등식 풀이의 기본이 되는 게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아시겠죠? 부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성질과 매우 유사합니다. 볼게요. 자, 부등식. A가 B보다 크다에 대하여. 근데 사실 부등호를 나타낼 수 있는 기호는 4개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임의로 그냥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작다일 수도 있고 크거나 같다일 수도 있고 작거나 같다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아무거나 마음대로 잘 잡은 거고요. 첫 번째 A에다가 C를 더하고 B에다가 C를 더하면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하죠. 맞냐? 맞죠? 두 번째 A에서 C를 빼고 B에서도 C를 빼면 여전히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식의 성질하고 똑같은 겁니다. 더하거나 빼는 거는. 이해되시죠? 근데 곱하거나 나누는 게 달라서 등식의 성질과 같다고 할 수 없는 건데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제가 A에다가 C를 곱해요. 그리고 B에다가도 C를 곱해요. 그럼 이렇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C가 양수여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양수를 곱해야만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죠. 만약에 음수를 곱한다고 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원래 컸던 애가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개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뀔 때가 있는데 이때는 C가 음수일 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나눗셈도 사실상 이제 곱셈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이 곱셈하고 유사한 성질을 갖겠죠. 이렇게요. 맞니? 맞아요. 그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건데요. 이걸 보통 이제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여기 봐봐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거의 답은 8이죠. 다 아는 거죠. 맞아요. 여기 봐봐. 이따 적고 여기 봐봐. 자, 이거 풀 때 어떻게 하냐? 니네 이렇게 하지 않냐?
일명 2항이라는 거 하죠. 네. 근데 2항이 사실 뭐하고 똑같은 연산이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연산이에요. 맞지 않나요? 제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신 2항하고 똑같은 연산이 되죠. 마찬가지로 같은 수를 빼는 것도 2항하고 똑같은 연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 1번, 2번 부등식의 성질 1번, 2번이 등식의 성질하고 일치한다는 것은 부등식에서도 뭘 사용할 수 있다? 2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등식의 성질 3번, 4번 쓰는 건 2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1번, 2번이 좀 박스 쳐가지고요. 요 부등식의 성질 1번, 2번이 등식의 성질과 일치한다는 거에서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부등식에서도 2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굳이 말로 풀자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그리고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맞습니까? 단 뭐라고? 그러니까요. 그거 뭐래요? 같은 수인데 같은 음수를 더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맞니? 맞아요. 자, 3번 넘어갑니다. 다 적었죠? 다 적었죠? 네. 빨리빨리 안 적어. 응? 지혜봐, 너 필기 오른손은 아냐? 필기 오른손은 왜? 아니, 왜 오른손 해도 돼? 언제부터 오른손을 했어? 아주 훌륭하셨다. 오른손을 하세요. 네, 원래 왼손잡이에요. 저 나이 정도의 오른손잡이로 바꾸는 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잘 선택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왼손잡이가 필기하면 매우 불편한 게 많아요. 예. 예. 우리가 글을 쓰는 방향 자체가 이미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 아들도 사실 왼손을 쓰고 있어서 자꾸 오른손을 쓰게 제가 옮겨주거든요. 왼손을 막 먹고 있으면 뺏어가지고 오른손 옮겨주고. 그냥 문해가 발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편하단 말이죠. 왼손잡이는 문 열기도 불편해요. 그렇지 않나? 네. 왼손잡이가 편하려면 문이 이렇게 열려야 되죠? 문손잡이 이쪽에 달려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기 좀 불편해요. 생각보다 불편한 거 엄청 많아요. 알겠죠? 마우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불편한 거죠. 예. 그래서 양손잡이가 못 될 것 같으면 그냥 오른손잡이가 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가 너무 커서 고치려고 하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고치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좀 어렸을 때 또 고치려고 제가 애들 많이 쓰고 있는데 고쳐질려나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또 이렇게 글씨를 막 이렇게 쓰고 제비처럼 여기 시커매진 상태로 막 돌아오는 것도 싫고. 아시겠죠? 3번 보죠. 미국에 왼손잡이 왼손잡이 학교가 따로 있습니까? 왼손잡이 그 날이 있다고요? 왼손잡이에 날이 있다고요? 그 왼손잡이의 날을 축하하고자 왼손잡이가 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나머지 364일이 오른손잡이의 날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3번.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 해를 구하시오. 이거 풀어보라고 하면 니네 어떻게 풀 거냐? A를 제일 멍청한 놈도 이러죠? 선생님 이거 아닙니까? 야, 뇌가 없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 이건 A가 양수일 때인 거죠. A가 음수일 때 이게 바뀌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이 알겠죠? 네, 이것도 틀렸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 부등식에는 어떤 얘기가 없냐면 얘가 1차식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1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1차란 말이 없다는 얘기는 얘가 1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즉 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냐? 그러면 0이 아닐 때는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랑 달라지죠. 푸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세 번째 A가 0일 때. 이해되시죠? 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보자마자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네. A가 양수이면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고요. 이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X는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이때는 A가 음수니까 양변 A로 나눌 수 있지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X가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겠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를 잘 못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어쨌거나 조건부등식은 이제 부등식은 등식하고 좀 유사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A가 0이다 라고 하면 A가 0이니까 왼쪽이 0 아니냐 이렇게 풀면 좀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제가 굳이 이거를 0 곱하기 x라고 쓸게요. 알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0 곱하기 x라고 썼다고 사실 0이 되는 겁니다. x가 남아있게 만드는 이유는 잘 보세요. 자, x에 뭘 집어넣어도 이 값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 말은 이 x라는 아이가 이 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이 왼쪽이 다 0이 되기 때문에 즉, 요 부등식의 성립 여부는 x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이제부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b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b의 범위를 다시 나눠야 됩니다. 알겠냐? 알겠어? 자, 이때는 첫 번째, 만약에 b가 음수다라고 하면 왼쪽은 무조건 0이 된다고 했죠. x에 뭘 넣어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음수보다는 0이 무조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작다니까. 그죠? 그럼 여기 등호 넣어야겠네요. 등호 넣어야 되죠? 아, 지금 바뀐 걸로 썼습니까?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자, 문제를 중간에 바꿨네요. 이게 지금 크다 했잖아요. 그죠? 다시 할게요. 제가 작다고 써놓고 크다고 읽었나봐요. 그럼 크다니까 b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음수예요. 근데 x는 뭘 넣어도 왼쪽은 양수가 0이 돼요. 그죠? 그럼 0은 모든 음수보다 크죠.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성립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x는 모든 실수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두 번째,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0일 때도 사실 양수일 때고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0이 0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이때 x에 뭘 넣어도 성립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요 부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을 찾으시오 라고 하면 이거인 거죠. 이거 a는 0이고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알겠냐? 알겠죠? 문제 4번에 똑같은 게 있거든요. 풀어봐요. 아직 안 적었어? 문제 3번 다 적은 학생 4번 풀어봐요. 똑같은 문제니까. 4번은 제가 직접 풀어드리지 않을 거니까 제가 앞에다 풀고 있을 텐데 그냥 앞에 보지 마시고 고개 숙이고 혼자 풀어보고 맞았나 앞에 보고 확인하세요. 알겠죠? 네. 3번 다 적으셨죠? 네. 장난치지 마라. 또 똑같은 짓 거야. 다 맞게 풀었어요? 왜 이렇게 에어컨이 안 시원한 것 같죠? 기분 탓인가? 너 시원한 바람 나오니? 그지, 그냥 그지? 좀 더 있어보죠. 다 맞게 쓰셨어요? 본인이 푼 거하고 제가 푼 거하고 맞습니까?
맞아요? 맞냐고요? 네? 응? 똑같은 말이잖아요. A가 C보다 크거나 A만 C가 양수일 때나 똑같은 말이죠. 됐죠? 누가 내 거 보고 줘 그래? 푼 다음에 비교하라 했지. 다 맞게 나와요? 아니 대답하라고. 본인이 맞게 나왔으면 네 하세요. 다 맞게 나와요? 네. 반만 맞게 나와요? 그거 나한테 맞아요. 혹시 틀리거나 잘못 푼 학생 있으면 지금 보고 고쳐야 얼른. 됐죠? 넘어갑니다. 아, 이거 다이소는 아주 훌륭한 곳이에요.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이소요? 네. 다이소. 정말 다 있는 곳이에요. 네. 왜 없는 게 있던가? 칼이 뭐시고요? 칼 4개 전화. 칼이 4개 1,000원이라고? 근데 이게 엄청 잘 고장나요? 약해 보여요. 그렇게 나. 원래 다이소가 좀 그런 거잖아요. 대충 사서 쓰다가 좀 상태 안 좋아지면 새로 사는 그런 물건들 위주로 팔죠. 근데 우리가 뭐 커터까지 사가지고 뭐 자식한테 대물림을 할까 어쩔 거야. 그죠? 적당한 거 사면 되지. 저요? 말해도 모를 텐데. 말씀해 드릴까요? DVI, HDMI 젠더를 샀는데. 그 1층이. 네? 1층이. 1층에 있는 게 뭐예요? 1층이 그거 있잖아. 뭐가요? 전자. 아, 거긴 안 팔아요. 거긴 모바일 디바이스 위주잖아요. HDMI는 뭔가 들어본 거 같죠? 컴퓨터. TV랑. 아, 아주 훌륭한 학생 여기 있네. 네, 맞아요. 훌륭합니다. 보겠습니다. 아, 동현이 컴퓨터 좀 하나 봐. 게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하지 못하는군요. 네. 보통 컴퓨터에 대한 관심은 게임으로 시작하죠. 순수하게 컴퓨터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면 뭐 빌 게이츠나 잡스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만 보통 게임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PC방에서 보통 내용들이 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PC방. 그래서 게임 좀 멀리 하시는 게. 졸업사진 찍었어? 지금 그거 하고 있어. 5번부터 보세요. 펜건에서. 자, 요 부등식을 풀 텐데요. 요 부등식을 풀 텐데, 요거 풀 줄 아나요? 절대값 들어있잖아요. 절대값 들어있잖아. 그죠? 예. 자, 일단 제가 이 풀이를 할 텐데, 적지 마세요. 그냥 저만 보세요. 아시겠죠? 적지 마시고 그냥 저만 보시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안 풀 거니까. 알겠죠? 앞으로 이렇게 안 풀 거니까. 자, 첫 번째 1번.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때 a는 양수입니다. 이걸 보고 직관적으로 이걸 풀 수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만은 절대값이 들어갔으면 식을 사실 이제 변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절대값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절대값을 없애는 기법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면 돼요. 많이 들으셨죠? 저한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는 관계없어요. 그럼 절대값 안이 언제 0이 되죠? x가 0일 때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구간을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맞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얘가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럴 때 이렇다라고 적혀있는 거니까 얘와 얘 공통 범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a보다 x가 크고 0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값 x는 그냥 x거든요. 그럼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렇다라는 거니까 얘와 얘의 공통범위인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원래 한 번에 풀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한 번에 풀기 힘들어서 이 1번, 2번 케이스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답을 적을 때는 요 1번의 답과 요 2번의 답을 합쳐서 적어야 되는 거죠. 이건 공통범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연립동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고 0부터 a까지인데 0이 지금 중간에 걸리죠. 겹치죠. 그러니까 0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a부터 등호흡 있군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다. 이렇게 풀면 답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풀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안 풀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절대값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풀 수밖에 없고요. 알면 이렇게 안 풀어도 되니까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답만 적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1번 부등식을 풀면 답이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은 이게 어려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숫자로 해보면 절대값 x가 뭐 3보다 작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3보다 작으려면 진짜 3보다 작을 수 있죠. 혹은 마이너스 3보다 클 수 있죠. 그렇지 않나?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제 논리적으로 풀자면 이렇게 풀어진다 이런 얘기죠. 알겠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절대값 x가 지금 a보다 크다라고 했죠. 이때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로 나눕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x가 a보다 크다 이게 나오니까 얘를 풀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게 나오죠. 맞냐? 이거는 x가 a보다 크다 그냥 이거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이렇다고 했죠. 근데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a보다 작다고 했는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무조건 0보다 더 작은 값이거든요. 맞냐? 그럼 얘와 공통범위 그냥 얘인 거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하고 x가 a보다 크다의 공통범위인데 a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그냥 x가 a보다 크다인 거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쌤이 이거 두 개 합쳐서 한다 했죠? 이거 두 개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합치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합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등식에서는요 이 또는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컴마를 찍더라도 또는으로 해석해. 원래 컴마 찍으면 그리고로 해석하죠. 근데 마이너스 a보다 작으면서 a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사실. 알겠죠? 그래서 컴마를 찍은 것도 또는으로 해석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것 또한 이렇게 풀진 않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만 적어요 여기다가. 자, x는 a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적으세요. 됐냐? 됐어요? 3번도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귀찮습니다. 그냥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자, 밑으로 넘어가 봐요. 3번 그냥 비워놓고 6번 넘어가 봐요. 자, 이제 기하, 아이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아, 괜찮군요.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아, 비싼 건데. 걱정이네.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의미를 쓰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값의 의미가 뭡니까? 절대값의 의미가 뭐죠? 네? 여러분들 절대값 x 하면 뜻이 뭔가요? x에서 부호 뗀 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죽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부호 떼서 3이고 뭐 이런 거야?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 어떻게 할 건데? 부호 떼서 마이너스 3인가?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절대값 x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냥 정의가 그래요. 절대값 정의는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뭐라고요? 수직선 상에서 이거 잘 몰랐던 학생 문제 위에 적어놓으시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1번 보고 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은 애들 얘기하는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원점이 있거든요. 그럼 거리 A만큼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거리 A만큼 갔을 때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A라고 불러요. 맞아요?
왼쪽으로 거리 a만큼 갔을 때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a라고 부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거리가 a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구간 안 나눠도 되잖아요. 만약 실제 이 그림은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기 때문에 얘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럼 두 번째 것도 지금 이 정의 가지고 되나 봅시다. 자, 이렇게 x가 있는데 여기 원점이 있어요. 맞죠? 네. 그럼 여기 a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a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거리가 a보다 멀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거리가 a보다 커야 되잖아요. 지금 a보다 거리가 커야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가까우니까. 여기 있는 애들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애들 안 되죠? 가깝잖아요 a보다. 여기 있는 애들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되는 거냐면 이쪽하고 이쪽이 되는 거거든요. 맞나? 네. 그러니까 해를 뭐라고 써야 돼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유미 잘 들어? 알겠지? 자, 근데 세 번째 거는 선생님 저거 뭐예요? 저거는 좀 다른데 그죠?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자, 여기가 x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x-p 이렇게 다른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얘의 뜻이 뭐냐면 수직선상에서 이 p를 좌표로 가는 점이에요. 이 p가 좌표인 점이에요. 이게 저거의 의미거든요. 사실 이게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고 얘를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절대값 x-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0이 바로 누구의 좌표예요? 원점의 좌표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P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3번 문제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어차피 원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림 제가 그려볼게요. 그림 그려보면 X축이 있을 때 여기 점 P가 있는 거고 이 아이의 좌표가 이 스몰 p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거리가 A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P 플러스 A가 되지 않나요? 맞아요? 왼쪽으로 A만큼 가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P 마이너스 A가 되죠? 이해되죠? 예. 이랬을 때 작다의 개념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P 마이너스 A보다 X가 크고 P 플러스 A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간을 쪼개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간을 아예 쪼개지 않고 답이 그냥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절대값이 1개짜리인 부등식은 금방 풀어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알겠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제가 그린 거고 여러분들 일단 이해하고 나시면 이 그림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실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거죠. 보자마자 답 나오고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알겠어요? 자, 요걸 바탕으로 아까 우리 5번에 마지막 문제 안 풀었었죠?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다 적었어요? 올라갑니다. 다 적었어요? 올라갑니다. 자, 5번의 마지막 문제 볼게요. 내가 왜 이거 지웠지? 나도 모르게 지웠네. 안 지웠어야 되는데. 관계없고요. 자, 5번의 마지막 문제 보면 그럼 머릿속으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x가 있고 여기 원점이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거리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그랬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보면 거리가 a보다 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냐?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거는? 맞아요? 근데 왼쪽으로 갈 수도 있죠. 왼쪽으로 가면 왼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거리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이 부분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이해되잖아. 여기 있는 점들 고르면 거리 자체는 a보다 클 거 아닙니까? 하지만 b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적으면 되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a 또는 a, x,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안 배운 학생들이 있는데 제발 좀 배워서 쓰십시오. 알겠죠? 알겠죠? 일단 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거리 개념으로 수직선을 머리 위에 떠올려서 접근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갑니다. 너 뭐 잘못 썼어? 다 썼어? 응. 여기 4번도 있었네? 4번도 풀어볼게요. 6번에 4번. 똑같이 풀면 되겠죠, 위에하고. 그죠? 그림 똑같이 필요한데, 여기가 점 P예요. P를 좌표로 갖는 거죠. 근데 여기서 A만큼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 P 플러스 A고, A만큼 왼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P 마이너스 A인 거죠? 맞아요? 근데 P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커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안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 위하고는 반대의 것이 답이 되겠죠. 저건 거리가 A보다 작고 이건 거리가 A보다 크다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는 P-A보다 작거나 X는 P 플러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숫자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인 문자를 가지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논리력이 조금 더 늘고요. 물론 숫자 가지고 예제를 볼 겁니다. 알겠죠? 문자만 가지고 하면 이게 좀 수학을 하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있죠? 있죠? 그 문제 풀어봐. 다 적은 학생들 7번 풀어봐요. 7번에 1번은 그냥 눈으로 바로 답을 쓰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냥 답을 바로 쓰세요. 알겠죠? 2번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1번만 할 수 있어요. 7번 답 나왔냐? 답 나왔어요. 자, 처음에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 안 된 학생 여기를 보세요. 잘 된 학생 안 보셔도 돼요. 잘 안 된 학생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3으로부터의 거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여기다 3이라고 표시해요. 근데 이 3이라는 거리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거죠. 그럼 오른쪽으로 1보다 크면 4죠. 오른쪽으로 2보다 크면 5죠. 왼쪽으로 1보다 크면 2고요. 왼쪽으로 2보다 크면 1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3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거리가 1보다는 커야 한다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 얘기하거나. 맞아 안 맞아?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을 잡으면 3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는 크죠. 근데 2보다는 작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점들도 3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는 크죠. 2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죠. 아니야. 그래서 저 수직선만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저 식을 보자마자 요 부등식의 해를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는 이거 못하겠어.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구간 나눠서 하시면 돼요. 구간 나눠서 하는 방법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문제 2번처럼 절대값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구간을 안 나누고는 절대 풀 수 없거든요. 알겠죠? 절대값이 하나인 것만 이렇게 눈으로 풀이할 수 있고요. 절대값이 두 개인 것부터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구간을 다 나눠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풀어도 될까요? 좀만 쉬어. 2번까지만 풀고 쉴게요. 알겠죠? 2번 풀게요. 2번 풀어도 돼요. 자, 시작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인 해법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언제 0 되죠? 여기 언제 0 되죠? 그럼 마이너스 1과 2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요. 그려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표시하고 여기다 2를 제가 표시할게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다루는 구간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1개,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의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의 개수가 1개이면 구간이 2개, 절대값의 개수가 2개이면 구간이 3개, 그럼 절대값의 개수가 3개이면 구간이 4개가 되는 거죠. 알겠냐? 그럼 여기를 이제 끊을 때 어떻게 끊냐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보통 끊습니다. 작거나 같다라고 잘 안 끊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을 끊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를 여기다 붙여주고 2보다 작다. 이쪽엔 등호를 안 붙여요. 알겠죠? 사실 이 등호는 1로 가도 되거든요.
안 틀려요, 그래도. 근데 대부분 이제 수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 저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서 하세요. 알겠죠? 서술형 채점할 때 등호 위치가 수학쌤이 통상적으로 쓰는 것보다 다르면 짜증날 거 아닙니까? 짜증난다는 거 뭐예요? 좀 더 유심히 본다는 거죠? 야, 안준혁. 너 내가 이 문제만 풀고 쉰다니까 네 스스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 세 번째 구간은 이렇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지금도 내 말 잘 들어. 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더라도 꼭 이렇게 바꿔줘라.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안에 값이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2잖아요. 이렇게 대소관계 순으로 돼 있죠. 맞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죠. 이렇게 대소관계 순으로 돼 있으면 이 절대값 기호를 풀기 더 쉬워요. 알겠죠? 네,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넣어봐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4니까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음수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순서를 맞춰주시면 그냥 무조건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순으로 첫 번째 마마, 두 번째 뿔마, 세 번째 뿔뿔입니다. 안 넣어도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바꿔버려요. 알겠냐? 그럼 우리가 대입해서 계산 안 해도 무조건 마마, 뿔마, 뿔뿔. 절대값 3개면 마마마, 뿔마마, 뿔뿔마, 뿔뿔뿔. 알겠죠? 그냥 풀린다고. 아시겠죠? 그 순서대로. 네. 그래서 둘 다 마마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풀려요. 이게 5보다 작다. 거든요? 보세요. 죽는다. 죽는다고? 살아야지 임마. 이렇게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나오니까 맞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이럴 때 이런 거니까 요 첫 번째 구간의 답은 얘와 얘의 공통범위입니다. 이것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뿔마라고 했죠. 뿔마. 그럼 첫 번째 거 플러스니까 x 더하기 1. 두 번째 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놈이 5보다 작다. 어? 선생님 x가 없어요. 그래, x가 없어요.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절대부등식. 3은 반드시 5보다 작죠. 3은 반드시 5보다 작죠. 그러면 해가 뭐가 돼요? 모든 실수죠. 그죠? 해가 모든 실수인데 이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실수가 해인 거거든요. 알겠냐? 그러면 이 구간 자체가 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요게 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뿔뿔입니다. 뿔뿔이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놈이 5보다 작다. 이게 되고요. 이거 풀어보면 2x가 얼마죠? 4보다 작다인가요? 6보다 작다인가요? 그러네요. 그러면 x가 3보다 작다. 이게 나오고요. 이럴 때 이렇단 얘기니까 실제 해는 뭐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인 거죠. 맞냐?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해를 쓸 때요. 최종적으로 해를 쓸 때 이건 이 문제 원래 한 번에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절대값이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편하려고 나눠 쓴 거죠. 그럼 답을 쓸 때는 다 합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과 이놈 세 개를 합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마일 연결되죠. 여기 이 연결되죠. 여기 등호 없고 등호 있고 등호 없고 등호 있으니까 연결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다 연결하시면 1, 2, 3에서 다 합쳐버리면 그냥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 구간별로 쪼개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매우 귀찮다라고 느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짜리라도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하나짜리라도 구간 나누지 않고 눈으로 보고 절대값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바로 해를 쓰실 수 있게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고등수학 하를 배우면 얘를 그래프로 다루어서 훨씬 더 쉽게 푸는 방법을 배웁니다. 알겠죠? 근데 일단 상을 배우고 있으니까 상에 맞춰서 풀어보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풀려요. 알겠습니까? 5분만 쉬었다 하죠. 자, 8번 보시면 이제 변수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합이나 차나 곱이나 몫의 범위를 추정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부등식 문제를 풀면서 지금 이 8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법을 쓸 일이 많진 않아요. 이 정 풀 게 없을 때 이렇게 푸는 거고, 사실은 범위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연산을 하면 그 범위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별로 좋은 해법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도저히 풀 방법이 없을 때 이렇게 풀어라 라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알겠죠? 네. 푸는 건 이쪽에 풀게요. 여기 봐봐요. 이것도 많은 교재들이 이걸 외우게 하는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나는 x랑 y를 더한 거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x를 y를 더한 거의 범위를 알고 싶으면 제일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얘 제일 작은 값하고 얘 제일 작은 값 더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 제일 작은 값은 실제 2예요. 근데 얘 제일 작은 값은 실제 3인가요? 아니죠. 3보다는 크다 했으니까 3보다는 큰 어떤 수겠죠. 근데 그 어떤 수를 모르니까 그냥 2하고 3을 더해요. 그럼 5가 나오죠. 대신에 5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실제 2하고 3보다 큰 수를 더하면 5보다 큰 수가 되는 거니까 5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일 크다라고 하면 얘 제일 큰 값인 10하고 얘 제일 큰 값인 6을 더하면 되는 거죠. 이때는 실제 10과 실제 6을 더하기 때문에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x 빼기 y. x 더하기 y를 우리가 여기 더해서 왼쪽을 쓰고 여기 더해서 오른쪽을 썼기 때문에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뺀다는 것은 언제 제일 작은 값이 나오죠? 얘 제일 작은 값에서 얘 제일 큰 값을 빼야 제일 작은 값이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3보다 큰 수에서 6을 빼게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3에서 6을 빼는 게 아니고 3보다 큰 수에서 6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일단 3에서 6을 빼서 마이너스 3을 쓰시고 이것보다는 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알겠죠? 마찬가지로 얘 제일 큰 수는 x의 가장 큰 수에서 y의 가장 작은 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에서 2를 빼게 되는 거고 실제 10과 실제 2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우변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 외워도 되겠죠? 안 외워도 되겠죠? 맞죠? 3번 볼게요. 3번 x와 y의 곱입니다. 그러면 곱은 작은 수끼리 곱했을 때 작고 큰 수끼리 곱했을 때 크죠? 그러니까 3하고 2하고 곱하면 되는데 저건 실제 3은 아닙니다. 3보다 큰 수죠? 그래서 6보다 크다. 안준혁? 정찰이고. 그 다음에 큰 거는 큰 거 곱하면 되니까 오른쪽이 60이 되고 실제 10과 6을 곱하는 거니까 6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4번 보겠습니다. x 나누기 y입니다. 나누기는 특성상 뺄셈과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수를 큰 걸로 나눴을 때 제일 작죠. 큰 수를 작은 걸로 나눴을 때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3으로 6을 나누게 되면 2분의 1이죠. 근데 실제 3은 아니니까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눈 10에서 2를 나눈 5를 왼쪽에 쓰고 실제 10과 실제 5를 나누었기 때문에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근데 이 풀이를 함부로 막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안 쓰고 어떤 다른 풀이가 존재한다면 오답이 돼버려요. 이게 범위가 좀 크게 나오니까. 알겠죠? 근데 이것 이외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랬을 때 이 풀이를 쓰시는 겁니다. 알겠죠? 세용아, 준혁이 옆구리 한 번만 꼬집어. 빨리 세게. 됐어? 넘어갈게요. 9번 보시면 연립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을 때 A와 B를 구하시오 라는 건데 이거 그냥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냥 풀어볼게요.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알겠죠? 알겠냐? 예, 자, 첫 번째 거 위에 있는 부등식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이거 1번 위에 있는 식을 제가 1번이라고 하고 1번식은 3x 더하기 4 요놈이 17-5 플러스 5x 보다 작다 이거죠. 그럼 2항에서 상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나요? 12, 8 이렇게요? 맞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게 하나 나오고요. 아래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하고 2번식을 변형해 볼게요. 1-3x 마이너스 3 요놈이 2a보다 크다.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x가 2a 플러스 2보다 크다 이거죠. 그래서 x가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니? 맞죠? 네. 그러면 요 부등식의 해는 사실상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잖아요. 맞아요? 수직선 굳이 안 그려도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이렇게 쓰죠. 2a 플러스 이렇게요.
그럼 저 위에 해가 주어져 있으니까 아 요놈이 B구나. 따라서 B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얼마여야 되죠? 4여야 되죠? 그죠? 그럼 2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7인가?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별로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렵죠? 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돼요?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요놈의 해가 없도록 하는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조금 1번보다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도 연립부등식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그죠? 얘는 반드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해서 2번을 풀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푸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1번 먼저 정리해 볼게요. 1번 정리해 보면 5-2x-6 요놈이 A보다 작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x가 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게 되거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보다 크다. 이게 하나 나오죠? 2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많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됐죠? 네. 정리해보시면 이쪽이 5x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얼마 되냐? 20-A 되죠? 그래서 x는 5분의 20-A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해가 없다는 건 이놈과 이놈이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그렸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인데 이렇게 아이고 등호 안 들어가죠? 등호 안 들어가면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색칠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커진다는 거고 여기가 5분의 20-A인데 이렇게 작아진다 라고 보면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는 거죠. 맞죠? 따라서 5분의 20-A라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놈보다 작아야 되죠? 맞냐? 맞아? 맞아요? 아니에요. 같아도 돼요. 왜냐면 둘 다 등호가 안 들어가죠? 저 두 수가 같더라도 공통 부분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요 부등식만 풀면 이제 A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리고 최대값 구하라는데 무조건 마지막에 등호 나와야 되잖아요. 맞냐? 양변 얼마 곱해야 돼요? 양변 10 곱해야 되죠? 그럼 40 마이너스 2A 10을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그럼 3A가 얼마죠? 마이너스 45 맞니?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값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되셨죠?